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 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까지 다가온 미분양 사태입니다. 자, 첫 번째 주로 청약 시장에 있어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지방 동남권에 이어서 수도권 외곽 그리고 네. 서울 지역의 미달까지는 아니지만 미계약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현재 지금 청약 시장의 상황,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난해 말부터요, 대구 쪽부터 시작한 이런 그 미분양 우려가 수도권 외곽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에 분양된 이제 132개 단지 중에서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가 총 3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25%가 이제 미달이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7개 단지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22% 정도인 한 8개 단지가 이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지난해 미달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가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8곳에서 분양이 나섰는데 미달이 발생한 곳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까지 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징적으로 좀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청약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네. 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입니다. 2021년도 분위기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래 사태가 지금 미분양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 근본적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지금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한 2년 전과 같이 대출을 팍 푸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저는 이 미분양이든 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현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주택 관련 정책, 공급 정책, 세제 정책이 다 바뀔 건데 이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 사태의 가장 중요한 저변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불확실성만 거치면 상당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청약 시장까지도 관망세로 가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우리 그 평론가님. 네네. 이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서민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서울권, 특히 뭐 지방권부터 해서 수도권 외곽, 서울권의 미계약분까지 이런 사태, 청약 시장 현황, 전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대해야 될 청약 시장의 현황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미계약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당 계약, 그러니까 최초 당첨자들이 이제 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부터 좀 보시면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평균 19대 1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3대 1로 이제 조금 경쟁률이 둔화된 부분이 있겠고요. 수도권으로 가볼까요? 수도권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대 1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5대 1, 정확히 말하면 14.9대 1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점점 줄고 있는 경우.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28대 1이었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와서 뭐 10대 1, 뭐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청약에 대한 열기가 좀 수그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낮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런 어떤 단지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그 이외의 단지는 사실 좀 인기가 시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는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6월 달로 좀 땡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지금 계속 그 분양을 미루는 일반 분양을 미루는 조합단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땡기겠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갈등으로 지금 치지 않는 단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단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좀 시장에서 해소시켜 주자,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좀 땡기고 있는데, 예상되는 거는 일단 조합비 이주비라든지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좀 반영해 주는 개편 방안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원자재 값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분양가에 이제는 조금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던 어떤 고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권에서 미분양이 났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모 아파트가 이제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는데서 이제 그 무순위까지 갔었는데요. 고분양가,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관망세, 과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관망세에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그 아까 우리 권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그 한국의 뭐 비단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이 양극화가 있거든요. 되는 건 진짜 잘 되고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이 지난 우리 가장 상징적으로 강북, 강남 이게 잘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규제를 비웃듯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물건도 있고,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안 올라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정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관망세가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6월 달에 임대차 관련된 법이 이제 드러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공급책이 드러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저는 점차 이런 관망세 부분이 드러날 텐데,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까 굉장히 그 옥석에 해당되는 그런 쪽은 아주 가격이 정말 그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쪽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비록 그 관망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확실히 옥과 석이 구분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고, 문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말 어떤 혁신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바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풀면 폭등을 하고, 그걸 파격적이지 않은 옛날 제도를 그대로 깔고 가면 옛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문 정부와는 다른 어떤 혁신적인 정책, 그게 뭐 양도소득세든 아니면 임대차 3법이든 뭐 공급책이든 간에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현재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많아서 전 크게 기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봤을 경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행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올해 진행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뺄 수가 없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석 가르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냐,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단 공급 측면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까지도, 아니면 개정, 유리한 쪽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쪽이 아니라 건설사 쪽으로 지금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상제 개편안은 계속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실 또 이번 연도 와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거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조합원들의 권리를 좀 살려야지만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표적인 단지가 뭐 지금 둔촌 주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와 조합원이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 분양 자체도 밀어주고 있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개편안에 보면은 이주비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비용을 이제 말 그대로 그 분상제 그러니까 분양가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개편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공사와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 될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에 녹여낸다 그러면 이런 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러면 조합원들과 건설사에 대한 일단은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거는 줄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청약을 받고자 하는 우리 네. 서민들 계층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참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 서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건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그걸 어떤 상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정부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용 요인이 지금은 뭐 이주비라든지 금융 비용도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단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안 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분양가 상한을 정해버리면 가격은 쌀지 몰라도 품질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서 조정해야 하느냐 한 게 정부의 고민일 텐데 어떻게 하더라도 한쪽은 저는 피해를 보게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낮게 잡으면 품질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공업자들이 좀 공급이 주는 게 있고 예, 높게 잡혀주면 그런 문제 없어지만 또 서민들은 힘든 거죠. 딜레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까지 다가온 미분양 사태와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5월의 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